네, 안녕하세요. 나스닥 상승과 그리고 일본 증시의 상승을 보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전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환율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좋은 건 아니죠. 역사적으로 환율이 올랐을 때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환율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또 이 고환율이라는 게 어떤 기업에게는 수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 환율 값이 비싸니까 물건 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현기차입니다. 자, 매출 상승폭을 보면 회사가 분명히 운영과 경영을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매출도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상이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서 일단 투매가 1차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기를 버티게 되면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인들도 소비가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환율로 인한 수혜를 받은 기업들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현대기아차도 해당이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종합지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고 니케이 지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도 드렸죠. 금리를 인상하는 건 기업들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충격이 시장에 당연히 받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좋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물가도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미국 증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어버렸죠.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정을 꽤 오랫동안 받았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기업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오일 쇼크 사태나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열된 경기를 좀 잡자라는 취지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실제로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 또 미국 기업들은 매출이 잘 나오면 증시가 또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경향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갔어야 됐는데 참 슬프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그런 상승 랠리에서 제외가 됐다는 게 저 역시도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어쨌든 금리가 내려갈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서 좋은 건 맞죠. 근데 선반영이라고 있죠. 금리가 내릴 것을 예상해서 증시가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안정이 되면 이제 환율 수혜를 받던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현재 일본 경제, 일본의 서민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기업들만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게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가 끝이 나게 된다고 하면 일본 증시에 상승 동력을 줬던 부분이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도 막상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후에 어떠한 호재로 상승할지 그 부분은 알 수 없지만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더불어서 미국 대선 역시도 현재 시장에 어떤 변수로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차적으로는 코스피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거든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에너지나 자동차 쪽으로 전반적으로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죽지는 않았다라고 보지만 대외적으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상승을 이끌었던 그 재료가 소멸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흐름에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올해 안에 그렇게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투자 열풍 있죠. 투자 열풍과 투자 심리가 쉽게 꺾일 만한 차트가 절대로 아니에요. 니케이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재료가 일단 소멸이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단 말이죠. 투심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 기간 안에 코스닥이 무조건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바이오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신고가 랠리를 진행 중인 종목들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종목들의 수급이 더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950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950포인트를 동시에 뚫는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중순인데 한 달 반만 더 있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 반 안에 금리가 내리고 나서 실제로 소외된 소형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림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해 볼게요. 일본 증시와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재료 자체가 이제 막상 금리 인하가 되면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소멸이 갑자기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승했던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기 전에, 그런 상황이나 그런 투심이 꺾이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수렴 단계거든요. 수렴 단계라는 건 지금 거래가 굉장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죽은 상태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장 주도주가 바이오가 어쨌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950은 그냥 뚫을 수 있는데 950을 뚫는 순간부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제 입장과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950을 계속적으로 터치하는 그림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950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에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고요. 이평선을 수렴한 만큼 상승이 시작되면 제 생각에 좀 셀 거라고 봐요. 왜냐면 1년,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3년 차가 되면서까지도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3년이 뭐예요? 2021년도도 역시 보합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상승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상승은 진짜 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돈을 벌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료가 소멸된다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950 넘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